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잘 아시고 요즘 최고의 이슈는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내과 전문의 안우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우성 박사님은 미주에서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요. 한국에서 전문의로 활동하시다가 미주에 오셔서 지금 36년째 내과 전문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미주에서 미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총 동문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신데 이번 코로나19에 관한 특별한 어떤 임상 결과를 가지고 계시고 이거에 관해서 우리 구독하는 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좀 안내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모셨습니다. 자, 안우성 박사님 모시고 코로나19에 관해서 한번 어떤 질병이고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귀한 네, 시간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말들을 많이 하는데 코로나19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네. 짧게 좀 말씀해 네, 주시죠. 그냥 그 코로나19는 작년에 10월경부터 중국에서 우한에서 발생한 네, 어떤 독감의 일종인데요. 네, 좀 독특한 패턴을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역시 독감. 그러니까 독감이라는 건 이제 감기부터 시작하죠. 감기는 네, 기가 감했다는 의미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여러 가지 몸이 약해지고 이제 아픈 건데 그다음에 그 좀 독한 감기를 독감이라고 그러죠. 네, 네. 독감의 일종인데 저 패턴이 좀 약간 좀 괴상한 이상한 패턴이 나타나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지난 1년이 아니라 한 반년 한 10개월 정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 미국서도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고생을 네,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게 더 지난번에 한 7, 8개월 사이에 고생을 많이 했죠. 네,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일반 독감하고 좀 달라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시행착오 끝에 네.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대처 방법을 이제 우리들이 이제는 생겼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찾으셨다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말씀이죠. 하면 이제 앞으로 이걸 피할 것인가, 네. 또 앞으로 이제 이런 유사 증상이나 비슷한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네.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가을철이 다가오고 독감철이 오는데 네. 독감하고 이 코로나19하고 어떤 큰 특징의 차이랄까요? 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좀 독특하고 심하고 네, 독감보다는 그 코로나 19는 네. 코로나 19는 좀 더 이렇게 냄새를 못 맡는 게 많고요. 냄새를 못 냄새 못 맡는 환자들이 네. 많고 앞에 사람들보다 더 아프고 네, 보통 네. 다른 독감보다 그다음에 이제 무릎이 굉장히 아프다고 하고 무릎, 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 네. 좀 독특한 패턴인데 그것도 다 설사 많이 입맛도 하고, 없고. 입맛도 없고 네.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것도 다 독감의 일종이니까 우리가 다 적당히 처리를 해야 되죠. 네, 다만 이제 전에는 그냥 독감에 대해 처리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환자들이 이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 알았지만 징크, 징크, 예, 예. 아연을 미리 여러 가지 우리가 팩토를 많이 먹었죠 과거에. 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위점막의 재생 네, 네.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비타민 D하고 징크를 우리가 많이 이제 그동안 복용을 했는데 그 복용, 그다음에 또 비타민 C 네. 등등 이런 거를 복용한 사람들은 오히려 독감을 갖다가 약간 수월하게 지나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특히 양로병원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통해서 우리가 많이 네.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좀 다른 분들은 돌아가셨는데 이런 걸 들고 계신 분들은 세상으로 좀 이렇게 그 코로나를 넘기는 걸 발견했고요. 네. 파지티브 양성이 나오더라도 네. 우리는 그럼 양성 나온 대로 우리가 요새 우리가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지만 아지트로마이신을 아침 저녁으로 5일 동안 드시고 그다음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5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하니까 대개 다 서바이브 살았고 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네. 한 번도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쓰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양을 썼고 네. 만대로 살았죠. 근데 원래는 이게 제일 처음에는 지난 3월 달부터 발생한 건데 네. 저도 맨 처음에 이제 그 양로병원 할머니들이 처음에 막 많이 돌아가셨죠. 우리 제가 하는 병원에 한 20명 가량이 초창기에 일주 사이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전부 다 코비드-19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 환자 같은 경우에 16명이 있었는데 3명은 안 걸리더라고요. 네. 전혀 코로나 네거티브로 남아있고 13명이 코로나 포지티브였었는데 이 리포트를 받고 나서 하루 이틀 사이에
2, 3일 사이에 열이 막 생기면서 막 이래갖고 우리가 이제 빨리 그러면 간호사들이 연락해 왔길래 양로병원으로 빨리 후송을 하자. 네. 이렇게 했는데 앰뷸런스들이 후송을 안 모시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럼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산소 포화도가 중요하다. 네. 산소 포화도가 이제 보통 95 이상이 정상이죠. 네. 근데 이분들이 뭐 91%, 2% 이러니까 안 모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보나마나 80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90 넘으면 안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위험하다 할 말들은.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우리끼리 자구책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방법대로 치료하자.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징크, 비타민 D, 비타민 C를 안 드시는 분들은 다 그걸 드시게 하고, 네. 그다음에 아지트로마이신 5일, 아침 저녁 5일, 그다음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아침 저녁 5일 이걸 하니까 대부분 살아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13명은 살아나셨어요. 그 이후에 이걸 이제 애닉도탈하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비슷한 케이스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도 오고 전화로 오고 모르는 사람인데도 연락 오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포뮬라, 그러니까 아까 그걸 맨 처음에 프리벤션 포뮬라로 이제 징크, 비타민 C, 비타민 D를 다 들고 계셨는데 네. 그거는 에브리바디 다 접속해 하시고 네. 모든 사람을. 그리고 이제 치료용으로서 트리트먼트 포뮬러로서 아지트로마이신 250 아침 저녁, 하이드록시클로로퀸 200ml 아침 저녁 5일. 그래서 5일 동안 이렇게 접수니까 되게 다 거의 저는 그 한 번도 돌아가시면 못 봤는데 네. 저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100여 명 정도가 처방받았는데 처음에 13명은 제가 팔로우업을 추적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나중엔 그냥 추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그냥 일단 살고 보자. 양성인 경우에 열나고 그러니까 살리고 보자. 그런데 전부 다들 적절한 시기에 해갖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적절한 시기, 그러니까 초기 증상하고 좀 어드밴스드 진행되는 시기 두 가지로 갈라질 수가 있겠는데 네. 초기 증상일 때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 병원 연락한 사람들 다 살아있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앰뷸런스로 일단 후송이 돼서 중환자실에 있으면 이미 어드밴스드 스테이지니까 진행된 상황이니까 힘들죠. 그때는 어떻게 될 수 모르는 상황이고. 그때 이제 렘데시비어 주사 맞고서 이제 네. 치료하는데 산소호흡기. 네, 산소호흡기 하고 이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산다는 거 힘들죠. 그래서 네. 가급적 초기에 열나고 포지티브였을 때, 양성했을 때 가급적 이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연결시켜 가지고 제가 저 환자 직접인 경우도 있지만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도 이제 제가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처방을 했는데 전원 리포터가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왔죠. 네. 그래서 우리도 팬데믹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름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갈 방법이 있구나. 이걸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서 네. 좀 최소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예방 차원에서 드시고 네. 포뮬라 예방 포뮬라로 그러니까 치료 포뮬라는 너무 패닉 상태에 빠지지 말고 그 다른 데를 빨리 시작해 버리자. 네. 그게 제 이제 결론입니다. 네. 박사님 이제 여러 가지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정리를 하자면 네. 박사님께서 양로병원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네. 그분들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이 나타나서 네. 병원 앰뷸런스로 모시려고 했더니 병원 앰뷸런스에서 안 모시더라. 네, 90% 넘으니까. 90%가 넘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있는 상황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치료해 보자라고 하셨던 게 그래서 처방하신 게 하이드록시클로로퀸하고 아지트로마이신하고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드시게. 징크, 비타민 D, 비타민 C 네네. 드시게. 그렇게 이제 그 양성인 분들은 네. 그렇게 드시게 하고 네. 만일에 아직 양성은 안 되신 어르신들한테는 예방을 위해서 징크라든지 비타민 C, 네. 비타민 D를 네. 드시게 그렇게 했더니 네.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였죠. 예. 네. 아팠던 사람들이 금방 회복이 됐고 네. 어르신들도 저희 감염이 같은 안 되더라 경우도 이런 말씀인 거죠. 이제 앰뷸런스가 후송을 거부할 때 네. 당황하게 마찬가지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그럼 우리대로 그러니까 이때 우리 심정이 제가 이제 군대로 표현하면은 일선 소대장, 중대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일선 병원에서는 내 그렇죠. 밑에서 우리 환자들을 갖다가 일반 군인으로 보고 네. 그럼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데 네. 속수무책으로 국방부에서 혹은 육군본부 차원에서 총원이 있는데 총알이 없다고 그러니 네. 그러니까 무기는 있는데 탄환이 없으면 우리는 싸움에서 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착검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육박 전이라도 해보자. 그런 심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약들이죠. 네. 그렇지만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유난히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거 지금은 우리가 그 논란을 갖다가 따질 겨를이 아니다. 네, 네. 우리는 육박 전이를 해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했는데 다행히 전부 다 살아나셨죠. 네. 적용을 했다는 거죠.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볼 때도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효과는 좀 우리가 보게 됐고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똑같은 케이스들이 막 생기는데 아직까지도 논쟁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할 수 없이 계속 써야 된다. 네. 그랬더니 지금 어큐뮬레이트 된 사람들이 이제 정확히 모르겠는데 축적된 사람들이 100여 명, 네. 100에서 한 200명 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먹고서 서바이브했죠. 네, 네. 살아났죠. 박사님께서 처방하신 대로 네. 약을 복용하고 네. 회복됐다는 네, 말씀인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필링은 우리가 팬데믹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럴 필요 없지 않나. 네. 다 우리가 솟아날 구멍은 있지 않나. 그렇게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축적된 결과로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봤죠 우리가요. 네. 우리가 좀 더 약간 여유를 가지고 네. 환자들 이제 치료하자. 네. 그리고 예방 차원은 누구나 다 먹었으면 좋겠고 네. 치료에도 우리가 너무 초조할 필요 없다. 뭐 시작하자.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도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도 팬데믹이 이제 미국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는 아직도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고.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예방 차원에서 그냥 먹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행정명령을 지키자. 행정명령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다. 마스크도 쓰고 이제 네. 1.5m, 2m 사이 네. 그 정도 6피트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걸 어느 정도 지키면서 또 실내 갈 때 그 슈퍼마켓 간다든가 네, 실내 가야 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 들어갈 때는 많은 사람들 만날 때 그럴 때는 밖에 쓰고 쓸 때도 행정면을 지키고 네. 가급적 네. 그러면서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제가 생각하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그 과거에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걸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어찌할 바를 네. 모르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당황했죠. 병원에서 안 데려가고 환자들 이제 돌아가실 텐데. 네. 그래서 했는데 그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가다 놓고 좀 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앞으로도 이게 어찌될지 모르거든요. 네. 어쩌면은 우리가 영원히 코로나로부터 졸업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예측으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속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은 예방 포뮬라, 네. 그러니까 그 프리벤션 포뮬라는 계속 우리가 평소 저는 그 20년 개인적으로 20년 동안 이걸 먹고 있었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도 네, 그러니까 이제 싱크는 랄프에서 사든가 랄프 슈퍼마켓 사든가 네. GNC 가서 사든가 네. 또 비타민 C는 또 뭐 월마트에 가서 사고 네. 또 비타민 D는 코스코에서 사고 코스코에서 사고 이렇게 고생을 이제 20년 동안 했는데 네. 또 마침 여기 좋은 케이스가 하나 이제 발견됐는데 여기 센타나에 잠깐만요. 박사님 죄송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조목적으로 정리하듯이 네. 우리 보시는 분들이 네. 좀 네. 선명하게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리하듯이 좋은 하는데 네. 자 지금 먼저 말씀하시는 거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네. 그 세 가지 지금, 약을 같이 복용하면 지금 그 이게 얘기죠.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네. 거죠. 네. 그 첫 번째가 징크, 네. 그다음 비타민 C,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D.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사러 다녔죠. 저는 네, 이제 네. 내용을 아니까 네. 어느 마켓에 가면 뭐가 오늘 고생했다 네, 네. 이걸 알잖아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네. 징크를 먹으라고 혹시 얘기했는데 한 달 있다 보니까 징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가면. 아니 근데 이제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징크라는 건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징커민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한 달 있다 오더니 나 징커민 먹고 있대. 보면 아니지요. 예. 징크는 아연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철분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변비 생기고 변이 까매진다 그래. 그럼 이거 철분 먹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스펠링 정확히 적어주고 이제 하는 거 그렇게 했었는데 3월달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분이 이제 센타나에 있는 그 세계적으로 커다란 그 캡슐링하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합한 걸 또 갖고 왔어요. 네. 이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냐?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이 우리 병원에 우리 저 회사에 직원이 800명 가량이 있는데 우리 회장님이 이거 이제 이런 자기네가 한 20명 가량의 사이언티스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박사급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만이라도 예방을 하자. 네. 그래서 1인당 2병씩 가족까지 해서 와이프까지 해서 1인당 직원들 800명을 다 놀아준 거예요. 3월달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지금 이제 3월달에서 지금 19개월 지났잖아요. 네. 6개월 지났잖아요. 그 동안에 이제 한 명도 발생 안 했다는 거예요. 800명 네. 중에 그리고 가족까지 했는데. 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인구 파퓰레이션으로 인구 네. 물어봐서 지금 800명이면은 걸린 사람이 최소한 몇십 명 정도 그렇죠. 나오거든요. 예. 근데 한 명도 안 나와야겠죠. 걸렸다는 얘기는 이 프리벤션 포뮬라가 그 사람들이 만든 효과가 있었다는 효과가 얘기죠. 있었다는 걸 추정할 네. 수 있고 저희들도 나는 다른 각도로 네. 이건 징크는 따로 먹고 비타민 C 이렇게 먹었는데 또 이쪽도 효과가 있고 네. 저쪽은 800명이라는 대규모 실험을 했고 자기들끼리 한 명도 안 걸렸고 그렇다면 이게 워킹하지 않는가? 네. 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3개를 잡수는 분들도 파지티브 테스트 양성되는 경우를 봤어요. 네. 많이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감기 앓듯이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가볍게 스쳐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예방 포뮬라를 우리가 킵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되고 네. 저도 사실도 20년째 먹고 있지만 그리고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했고 그 3개를 합한 약 네.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도 굿아이디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의심이 될 때 네. 코로나 테스트를 하고서 오시거든요. 네. 저 같은 보통은. 경우에 벌써 코로나 증상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할 때 네. 이분들한테 약을 처방해줘요. 본인이 네. 원하니까 처방해줬는데 그 다음날에 결과가 올 때 포지티브라고 네. 양성.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케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무관한 사람은 접촉도 별로 없고 이런 무관한 사람이라면은 아지트로마이신하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갖고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굳이 먹을 필요 미국은 없고. 뭐 많이 있으니까. 네. 이 약국에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증상이 생길 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네. 좀 안심을 하시고 만약에 조금 이제 의심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 네. 알아냈죠. 지금 네. 이제. 네. 그래서 증상이 생겼을 때 이렇게 아스트로마이신하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근데 이것들을 환자분들이 네. 자기들이 이미 테스트를 하고 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테스트를 하고 예, 저한테 의심이 약을 되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내가 의논해가지고 이제 약을 처방하는데 하루나 이틀 있다가 결과를 가지고 포지티브라고 그래요. 네. 그럼 이제 그런 약을 계속 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프리벤션 포뮬라도 잊지 말고 계속 하시고 네. 그냥 앞으로 계속 평생 먹어야 되고 아무나다. 그럼 보통 우리가 면역 기능 때문에 아까 네, 네. 면역 기능이라든가 위점막 재생, 위점막 재생. 네, 네. 또 욕창 방지. 욕창 그러니까 방지. 욕창에 대한 어떤 그 욕창 할 때 방지해 주는 거거든. 네. 피부 재생을 속도를 높여주니까 그래서 욕창 방지 이런 등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평생 잡수는 거죠. 평소에도 네, 건강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면역 증강 때문에. 예. 그래서 징크의 역할은 이제 둘 다 징크의 역할은 이제 치매 예방이죠. 네. 치매 신경세포는 대부분 이제 징크로 돼 있다 그러니까 치매 예방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와 같이 이제 하고 그다음에 피부 재생 네. 이런 등등 위점막 재생 이런 용어로도 평소에 레커먼드가 되고 네. 권하는 사항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평생 우리는 그 문제로 계속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 이제 우리가 그냥 살아계시는 동안 접속해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 코로나 이런 의심이 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이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네. 이거 먹으면서 네. 그냥 자가 격리하고 스스로 스트레스 안 받고 네. 나을 때까지 네. 뭐 기다리는 지금까지 정도였는데 그렇게 했죠. 예, 지금까지 근데 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징크 설페이트는 좀 이렇게 징크 아연 황산 아연 네. 그건 조금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네. 약체로 있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네. 시중에서 살 수 있는 황산 아연은 아마 시장에서 도태된 것 같아요. 위 점막을 너무 자극하니까. 네. 그래서 그 요즘에는 징크 킬레이티드, 네. CHELATED, 그러니까 아연 킬레이티드 돼갖고 많이 나오는데 글루코네이트, 아미노산으로 만든 것도 있고, 아미노시드, 그다음에 사이트리트, 피콜리네이트 등등 이렇게 많이 네. 있는데 네. 적당히 그 징크 킬레이티드를 드시니까 대부분 이제 괜찮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징크 킬레이티드를 치매 예방 목적 내지는 그냥 피부 재생 이런 네, 위장점막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잡수고 네. 50ml. 네. 그다음 비타민 D는 5,000 IU. 네. 인터내셔널 유니트죠. 네. 국제 단위. 그래서 5,000 IU를 이제 평소에 드시고 네. 비타민 C는 약간 플렉서블하게 1,000ml에서 3,000ml 정도 네. 네. 계속 평균적으로 드시고 네. 그리고 세 가지를 드시면은
이제 보통 코로나 예방은 물론이고 네, 또 우리가 네.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보통 그 피부 재생, 또 위점막 재생, 또 치매 예방 네.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용할 수 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마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를 네. 하나의 그 캡슐로 네. 담았다라는 게 약이 네. 이야기입니다. 네. 실은. 그건 예, 이제 아까 그 이야기인데. 센터에 있는 회사를 제가 예. 접촉해서 알아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실험적으로 800명을 다 성공한 케이스. 네, 네. 그러니까 아무도 발생 안 했다는 거죠. 추정컨대 아마 몇 명은 생겼을지도 몰라요. 네, 그 증상이 안 그렇지만 나타나니까. 예, 약하게 넘어갔을 것이다. 넘어갔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생각하시는 돼요. 거죠. 지금 미국의 파퓰레이션상으로 네. 이제 800명쯤 되면은 최소한 한 몇십 명 정도 생기지 않았을까. 네, 근데 네. 그 사람들이 스쳐 지나간 것 같고 아무도 아프다는, sick하다는 표현은 아무도 없다니까. 네. 환자가 발생 안 했으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세 가지를 조합해서 하나의 캡슐에 넣은 게 이제 이 약인데요. 저희가 뭐 이 약하고 어떤 협찬을 받았거나 광고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런 좋은 희소식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아무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패닉 상태이죠. 패닉 상태. 그래서 자가격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은 이렇게 예방할 수도 있고 만일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기에 치료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이거 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생활이 뭐 정지된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못 한다든지 이러지 말자라는 게 이제 그렇죠.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또 내용들인 이제 거죠. 제가 이제 이번에 3월달, 4월달에 네. 거쳐서 이제 그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계속 이제 그런 걸 잡수라고 그랬는데 네. 3월, 4월달에 이미 팬데믹 되면서 보니까 이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알아낸 건데 이미 코스코나 이런 데서 품절이 됐어요. 이미 먼저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미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거가 그렇다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평생 예방 차원에서 예방 차원. 평소에 가지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 이제 1년치를 벌써 항상 사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3월달에 2월달에 팬데믹이 됐을 때도 저는 그냥 저는 먹을 게 있었죠. 네. 환자들한테 이렇게 이걸 드세요 하고 나서 느낀 거는 시장가도 없다는 거예요. 네. 코스코에도 없고 코스코에 비타민 D가 산더미에 쌓였던 코스코에 없다는 거예요. 네. 비타민 C도 없고 뭐.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한번 다른 것 때문에 저 코스코 갔을 때 우연히 보니까 그 창고가 완전히 비었더라고요. 쉘프가. 그래서 우리들이 평소에 그냥 예방 차원에서 꾸준히 드시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에서 다시 제2차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러고 미국에서도 지금 가을 독감철이 될 때 더 확산되지 않을까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네. CDC라든지 뭐 WHO에서도. 근데 이제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이라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코로나 졸업 못할지도 몰라요. 너무 코로나를. 지금 이렇게 막 내려갔다고 생각되면은 잠잠해졌다고 하면 또 생기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아침 저녁 고생하지 말고 너무 이제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징크, 비타민 D, 비타민 C를 계속 잡수고 계시면은 어느 정도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가서 제2의 뭐 팬데믹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징크 사러 다니고 비타민 C 사러 이미 경험 한번 했잖아요. 제가 2월달, 3월달에 코스코에서 쉘프가 비타민 D, 징크가 징크는 거기 코스코는 없죠. 근데 징크도 약국에 있었는데 그건 다 사라지고 비타민 D하고 C가 완전히 저렇게 쉘프가 비릴 정도로 품절이 되는 건 저도 한 번도 경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월달에 보니까 완전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동안은 없었는데 한 5월 되니까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상태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벌써. 우리가 계속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다시는 이 팬데믹으로 우리가 고생하지 않게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알아낸 이 세 가지 포뮬라가 일을 하지 않는가 보는 거죠. 자,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자가격리하고 셧다운되고 세상이 마치 멈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공포감까지 느끼는 그런 패닉 상태에 빠졌었는데 그동안 여러 임상 결과로 봤을 때, 임상 경험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정도의 약을 징크, 비타민 C, 비타민 D
이것들을 평소에 복용하면 만일에 온다 하더라도 약하게 지나갈 수 있고 만일에 걸렸을 경우에라도 처방할 수 있는 치료약을 급하게라도 처방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이 방송은 어떤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전혀 감을 모르고 그냥 감기약 정도 준비하고 있다가 스스로 그냥 쉬면서 낫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치료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밑에 설명으로 남겨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